자, 안녕하십니까. 아두스 경찰 실무종합의 박은정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매주 한 서너 문제씩 우리 경찰 실무종합 승진 시험 대비해서 또 그리고 경찰 채용 시험 대비해서 경찰학 양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한 서너 문제씩 계속해서 매주마다 출제를 하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정된 문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하지만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을 잡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의 분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요걸 이제 하나 보면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활동에 한정되고, 비권력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거. 누가 만들어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그죠? 19세기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제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이전에 19세기에 만들었던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19세기에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정의한 아주 켜켜먹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 내용만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고 현대적 개념에 오늘날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헷갈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옛날 19세기에 우리 독일의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배죠, 사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인 것은 제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의하죠. 일반 통치권에 의하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에 대비되는 개념은 특별 통치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 통치권은 다른 말로 또 특별 권력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 이런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하고 일반 국민하고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한다 이거죠. 그런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본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특별 통치권이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이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우리 공무원을 국가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업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종업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어떤 징계도 할 수 있고 어떤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지시하는 것보다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지시할 때는 더 편하게,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 권력 관계, 특별 통치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이런 권력적인 것만 경찰이야 라고 본 겁니다. 이런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활동이죠, 활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용. 권력적인 액션. 권력적인 작용. 이런 것을 경찰이야 라고 부른 겁니다. 이상하죠? 요즘에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 경찰이 엄정단속한데, 그러면 경찰 조직이, 경찰청이 경찰이 썩었대. 그러면 경찰 조직이 썩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직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찰, 이제 19세기, 경찰 행정법학자들이 정의한 경찰의 개념은 그런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 명령 강제하는 그런 액션 활동을
경찰이야 라고 부르는 거죠.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식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자, 경찰 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실정 법상의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도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있는데, 자, 이런 개념들은 모두 19세기, 그죠? 19세기, 자,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따른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냥 따른다. 자, 법률에 따라서 규정된 보통 경찰 기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제보를 입은 경찰을 말합니다. 그 기관이 하는 자, 모든 액션이 다 형식적 의미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액션.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모든 액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제 우리가 두 문자로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자, 독일에서 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이죠. 그리고 자, 사회 목적적입니다. 그죠? 사회 목적적이고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고, 그리고 작용 중심이죠.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하면은 자, 어떤 기관이 명령 강제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봅니다. 그래서 작용 중심이고,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문자로 자, 독학, 사일, 장명소 이렇게 그 특징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작용 중심이고 형식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이죠. 자, 이 말은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보통 경찰 기관에 하는 자, 그런 업무라면 다 형식 의미의 경찰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중심인데, 자, 정의를 할 때는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작용 이렇게 됐어요. 작용. 여기도 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작용을 보고 헷갈려가지고 이것만 날람 보고 이 정의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행정법학자들은 경찰이라는 의미를 액션, 명령 강제하는 것,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것, 이걸 경찰로 부른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경찰 조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보면은 자,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소방은 자, 소방이 하는 일이 화재 예방과 진압입니다. 자, 이런 임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있어서는 정의가 자, 위에 있듯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그러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인데.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또 때로는 명령 강제합니다. 그죠? 이제 어떤 그 긴급차가 나갈 때 뭐 이렇게 비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골목거리에 주차되어 있으면은, 그죠? 다 이렇게 끌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명령 강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소방 안전시설이 잘못됐으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자, 명령 강제하죠. 그래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에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한 이 정의 규정에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상의 경찰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떨까요? 청원경찰. 자, 우리가 이제 벤다이어 그램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벤다이어 그램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형식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으면은, 자, 가운데 있는 게 공통되는 게 보안경찰이죠. 자, 보안경찰의 역할은 교통경찰, 생활안전, 풍속경찰, 경비경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형식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것은 수사, 정보, 자, 외사, 그 다음에 안보, 그죠? 안보,
비권력적인 서비스. 그래서 수정 왜 안 서?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뭐 수사는 과거 행위니까 빠지고, 정부나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 목적이기도 하면서 비권력적이죠. 안보 역시 국가 목적이고 이제 비권력적이다. 이렇게 빠지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닌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의원경찰, 자, 법정경찰이 있었죠.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일단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죠.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왜 안 될까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만, 법정 안에서만 관계되는 사람에게 명령 강제하기 때문에 법정에 있는 재판장이라든가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 질서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권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19세기 독일의 학자들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의원경찰, 법정경찰은 그 한정된 구역에서만 명령 강제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죠. 자, 청원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청원주를 위해서 일하죠.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해야 되는데, 자, 청원주를 위해서 일하는 청원경찰이 그 경비구역 안에서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의원경찰하고 법정경찰하고 성질이 비슷하죠. 그래서 청원경찰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해당하지 않죠. 뭐 진짜 경찰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경찰의 분리에 대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죠. 자, 그 구분에 관한 문제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 분립사상에 도출했던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 맞나요? 자, 그렇죠. 자, 프랑스는 뭔가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죄와 형벌법전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구분하는 것을 최초로 규정한 법률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번. 자, 광의의 행정경찰은 자, 흔히 이제 광의란 말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행정경찰은 이렇게 해도 광의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경찰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으며, 맞나요?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해서 그 부수작용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 행정경찰은 어떤 거고 사법경찰은 어떤 거죠? 행정경찰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싸움을 말리는 것까지죠. 사법경찰은 이제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누가 먼저 때려서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경찰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 우리 경찰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들어봤죠?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찰의 개념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법 경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경찰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요 구분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경찰은 행정 경찰입니다. 사법 경찰은 이제 같은 법률이 형사법에 적용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 승진 과목으로 하면 형법, 형사법에 적용되는 과목이 사법 경찰이고 우리 실무종합 혹은 경찰학이 적용되는 과목이 행정 경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행정 경찰을 요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그죠?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으로 이렇게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를 했죠. 이게 행정경찰이에요. 자, 이것은 다시 뭐로 나눠진다? 협의의 행정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뭡니까? 이것은 그 일반 행정경찰이 이제 명령 강제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보안경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두 경찰이 요걸 한다 이거죠. 그죠? 요걸 이렇게 명령 강제한다 이거죠. 하는데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보안경찰은 우리 경찰 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경찰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한 거죠. 합한 게 행정경찰이고 요게 전체가 경찰의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실무종합이나 경찰학에서 공부하는 개념은 우리 보안경찰 말고도 협의의 행정경찰도 함께 포함시켜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이번에 광의의 행정경찰은, 그러니까 사법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경찰은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가 있죠. 협의의 행정경찰은 한마디로 일반 행정기관이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부수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경찰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찰이라고. 여기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야, 그걸 왜 경찰이라고 불러? 아니, 왜 그러냐면은 독일 19세기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했대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철도청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산림청, 산림,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도로관리청, 각종 이 부서들이 있죠. 걔네들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가만히 보면은 명령 강제하는 업무도 있죠, 그죠? 행정조사를 한다든지, 그죠? 위반하면 처벌할 수도 있고, 그죠? 명령 강제하는 업무는 전부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경찰이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경찰기관이 하는 것을 보안경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다 합하니까 경찰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모든 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건 다 경찰이라고 불렀으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의 이 개념하고는 현대 개념하고는 안 맞죠. 현대는 이런 거 필요가 있냐? 우리 경찰도 아닌데 빼버리자. 그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자꾸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시험에서는 19세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죠. 일반 행정기관도 자기 업무 관련해서 명령 강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권력적인. 그런 걸 하면은 그것도 경찰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게 뭡니까? 본래 경찰이 하는 임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본래적인 경찰의 모습이야. 이렇게 19세기에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한 겁니다.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본 거죠. 지금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죠? 자, 그래서 일반 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 의미,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보통 경찰기관이 집행하는 작용, 보통 경찰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 작용. 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겠죠?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맞습니다. 자, 경지법상 불신 근무를 이제 즉시 강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불신 근무를 즉시 강제다. 자, 즉시 강제라는 건 뭡니까? 권력적이죠. 다시 말하면 불신 근무를 권력적인 그런 활동으로 보는, 작용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불신 근무는 이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경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식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은, 형식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력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 불신 근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이. 자, 불신 근무를 우리가 요거까지 들어가면 약간 깊게 들어가긴 한데, 어쨌든 학자들 간에 대립이 있죠. 자, 불신 근무라는 것은 우리가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 범죄를 했거나 하려 하거나 이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불신 근무 당하는 사람은 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다만 거절할 수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우리가 앞을 가로막는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래서 불신 근무의 성질을, 자, 이것은 행정 경찰이다. 그러니까 행정 조사하는 거 아니냐. 어떤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 경찰의 작용이다. 혹은 결국은 수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지 사법 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자, 사법 경찰부터 보면은, 야, 수사는 원래 이미지 수사가 원칙이잖아. 영장 없이 하는 것이니까 불신 근무는 이미 수사지, 임의적인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보고, 자, 근데 행정 경찰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나눠집니다. 요거를, 자, 완전히 임의적으로 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전혀 유형력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으로 완전한 임의적인 것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약간은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력적 행정조사다. 수사는 아니죠. 행정 경찰이니까 행정 조사로 보는 거죠. 다만 권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간 더 오버해서, 야, 즉시 강제로 보는 거다. 이건 즉시 강제도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자, 이 권력적인 행정조사, 즉시 강제를 보는 입장은, 요거는 이제 권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신 근무는 명령 강제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게 되는 입장이고, 비권력적이다. 그리고 임의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불신 근무를, 그죠? 권력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이 대립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에는 구체적 위험이 있고 추상적 위험이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도로교통법 위반. 자, 음주운전죄는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기준치를 초과한 주치 상태에서 0.03이 되겠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여부와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나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죠. 기준치. 그러니까 0.03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구체적으로 위험을 발생시켰나요? 추상적으로 위험을 발생시켰나요? 그죠? 구체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없죠. 내가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누구를 사람을 칠 것 같았단 말이죠. 위험하게 운전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된 거지만, 단순히 0.03 이상으로 해서 운전했다는 것 자체로는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죠. 그 법을 위반한 것 자체는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든 법을 위반하면 법이란 것은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법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는 추상적 위험이 자동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위험하지, 법 위반한 것 자체가. 근데 법을 위반했고 그 자체로 어떤 구체적으로도 누가 다쳐버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위험 발생했으면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로교통법 이제 0.03을 이상으로 해서 음주운전한 그 자체로는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아직 발생 안 됐고 그 자체로는 추상적 위험이 발생되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특가법이 있죠. 특가법에 보면은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있어요. 자, 요 죄는 이제 음주나 약물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먹긴 먹었어. 약을 하긴 했어. 근데 그 얼마큼 했는지는 안 중요해요. 아무튼 음주나 약물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일단, 자, 특가법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음주, 약물에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사람을 사상케 했죠. 사람을 다치겠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특가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근데 도교법상 음주운전은 그냥 0.03 이상으로 운전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0.03 이상으로 운전만 하면은 법을 위반해서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경우는 반드시 이제 음주, 약물에 영향은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운전 못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상케 해야 되는 거죠. 다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을 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 위험이죠.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도교법에 규정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음주 약물의 영향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약물 영향을 받아서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소주 한 잔밖에 안 먹었어. 근데 술이 약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소주 한 잔밖에 안 먹어서 0.01밖에 안 나와도 특가법에 적용될 수가 있고, 심지어 0.04 정도로 해가지고 소주 몇 잔 먹었어요. 그랬는데 정상적으로는 운전해서 근데 뒤에 와서 받쳐버린 거지.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지? 그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술은 약간 많이 먹었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 또 특가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구성 요건이 서로 다르다. 자, 음주운전하다가, 그죠? 단순하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나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처벌법, 교특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이 아니라
특가법으로 가버려. 그럼 이게 세게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사가지고 특가법으로 될 걸 교통법으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변호사를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자, 이번 특가법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자,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죠. 0.03 이상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0.01만 되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리면 해당되는 겁니다.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구체적 위험범위다. 자, 그런 말이 되겠죠.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 법치 국가 아래에서 국가는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의 위험 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자, 요게 이제 과거 우리 17세기를 경찰 국가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군주가 아주 파워가 셌어요. 그래서 경찰 동원해가지고 막 그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못 살겠다. 군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주의 힘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 국가 시대가 이제 법치 국가 시대로 이렇게 진입이 되죠. 그때의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찰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질서 유지 업무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발전되는 거죠. 경찰은 원래 어떤 공공 복지라든가 복지 개념에서 이렇게 활동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만 하는 게 경찰의 본래 업무야. 하지만 명령 강제는 하지. 여기까지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현대사회 오면서 경찰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요즘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정보 수집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권력적인 서비스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건 본래적인 경찰 업무가 아니야? 원래는 명령 강제만 해야 되는데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야. 그런 것도 니네들 본래적인 업무야.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죠. 단순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원래는 아니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다.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미화를 찾아주기도 하고 교통 정보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죠. 이런 서비스적인 청소년 선도도 하고 그죠. 자, 이런 서비스적인 활동 영역이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본래적인 의미의 경찰 개념에는 과거 19세기에 있던 개념에다가 비권력적인 활동도 경찰의 개념 속에 넣어야 한다. 자,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찰의 이제 역할이 18세기 이후에 좀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에서 약간 늘어나는 비권력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니까 약간 늘어나고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자, 위험 방지 활동 영역에서 그렇게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얼마나 그죠? 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폭탄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죠. 그런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원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각 장소에 CCTV를 촬영을 해서 또 암묵적으로 범죄 예방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또 그 범인을 잡아야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것 활동을 경찰상 위험의 사전 배려 활동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아직 발생이 안 됐어요. 우리 CCTV 촬영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이 있어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아니죠.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미리 사진을 쭉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디 출입하는데 우리가 신원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당장 누가 어떤 테러 정보가 있어가지고 신원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그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검사를 해 두는 것이죠. 또 금속 탐지기로 가지고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검사하는 것이죠.
자,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추상적 위험이죠. 구체적 위험은 지금 당장 누가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뭔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자, 추상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상 위험의 사전 배려 활동은 자, 구체적 위험이 아니고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죠. 자, 그런 활동도 이제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용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된다. 자, 이런 개념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 개념에서 토출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통적인 개념은 경찰 활동의 범위를 점점 줄이려고 했고, 현대적인 범위에서는 이제 위험의 사전 배려라는 측면에서 활동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